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미루지 않고 현행 당헌 당규대로 오는 9월 초 대선 후보를 뽑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예비주자들은 이번 주 초 차기 대선과 관련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야권의 후보군의 윤곽도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8개월간의 대권 레이스에 본격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자 강제 퇴고 중단 조치가 한 달 더 연장이 됐는데,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대권 레이스가 개막되면서 관심이 아주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여곡절 끝에 9월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랜 진통을 겪던 경선 연기 논란을 지난 25일 정리를 하고 당헌 당규대로 대선 180일 전까지 당의 후보 선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 28일에서 30일 사흘간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되고 7월 11일 예비 경선을 거쳐서 6명의 본선 후보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까지 출마 선언한 민주당 주자는 누가 있나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이광재 의원, 그리고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6명입니다. 이 밖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김두관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총 9명이 되지만, 추가로 후보에 등록할 가능성, 다른 후보들도 등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율 압도적인 지지율 선도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주 내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고, 김두관 의원은 7월 1일,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7월 5일 출마 선언을 검토 중입니다. 네. 자, 9월 초에 이제 그 대선 후보,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세부 사항도 확정이 됐나요? 민주당의 경우 7월 초 또 중순에 예비 경선을 하고 9월 10일까지 후보 확정 등 큰 그림은 그려졌지만, 경선 방법 그리고 규칙 등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자, 1차 관문은 6명으로 압축을 하는 오는 7월 11일 예비 경선입니다. 지지율이 고만고만한 주자들은 이 본선행 티켓을 놓고 배수의 진을 칠 것으로 보이고, 컷오프가 가까워질수록 막판 메시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광재 의원 등은 후보 단일화를 선언을 했고, 그 후보 단일화 전선을 조금 더 넓힐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세론을 견제하기 위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옵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치르는 본선 룰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습니다. 예. 그동안 경선 연기 논란이 과열이 되면서 집권당이 너무 민생을 소홀히 하고 정치공학적 논쟁만 거듭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당 지도부가 어찌됐든 원칙을 재확인을 해서 논란을 불식시키고, 당내 예비주자들도 이제 승복을 의사를 밝힌 것은 이제 평가를 할 만합니다. 자, 이런 기조를 이어가서 이 지루한 룰 논란은 이제 속히 정리하고 좀 더 내신 있는 국정 비전, 계획 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민주당 집권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후에 당 지지율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후보 대 비이재명 간의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을 견제하기 위한 비이재명 후보의 합종 연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당 밖의 상황은 더욱 엄중합니다. 4월 재보선 참패 후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30대의 이준석 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쇄신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인데, 지난 2개월가량을 당내 대선 주자 진영 간의 내분 양상으로 쇄신 이미지마저 선점당한 셈이 됐습니다. 자, 민주당은 앞으로 얼마나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정권 재창출의 성패가 갈라질 전망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 모드에 들어간 이 여당 쪽도 이렇게 앞으로 어떤 이 행태를 보여줄지 궁금하지만, 야권 대선 움직임도 또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야권 쪽 대선 판도도 이번 주가 가히 슈퍼위크라고 할 만할 것 같습니다. 예. 장외 거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한국 시간 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출마 선언 후에는 공개 행보를 늘려가면서 그간의 약간의 신비주의 행보에서 벗어나 대중과의 접촉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전원 정치 이런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의 스킨십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바로 28일 한국 시간 아침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을 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락을 했습니다. 예. 최 감사원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감사원장에서 사퇴를 하면서 사실상 이 대권 링에 뛰어오른 셈이 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엑스파일 등 도덕성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최재형 대안론이 힘을 받을지도 주목되는 사항입니다. 예. 자, 야권의 다른 주자들은 어떤가요? 다른 야권 주자들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그중 한 명인데요. 사실 여당 쪽에서도 우리 쪽에서 경선을 하자 이런 또 제의도 있었지만 아직 김동연 전 부총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네. 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전 민주당 의원 장성민 전 의원도 입당을 검토 중이고요. 이어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또 하태경 의원 등 당내 주자들은 이미 경선 채비에 들어섰고 지난주 24일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도 젠걸음으로 또 이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연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하면서 전면에 나설지도 주목이 됩니다. 야권의 대진표도 이미 윤곽은 잡혀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거론되는 주자들이 상당히 많아 보여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여권, 야권 합쳐서 글쎄요 한 15명이 훌쩍 넘는데 네. 이변이 없는 한 국민들은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으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미래를 위한 비전과 해법을 가진 주자를 가려내는 것이 이제 유권자의 기본 의무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철 바람 또 선심 공세에 흔들린다면 국가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거안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세입자들의 퇴거 중단 조치가 연장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조 바이든 정부가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세입자 퇴거 중단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집세를 내지 못해도 강제로 퇴거당하지 않도록 하는 퇴거 금지령을 내렸었는데 원래는 6월 30일로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연장 조치, 집세를 내지 못했던 사람한테는 반가운 소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더 이상의 연장 조치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로셀 월렌스키 CDC 국장은 당초 6월 30일까지였던 퇴거 금지령을 7월 31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이번이 마지막 연장 조처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 얘기는 이전에도 연장이 됐었다는 얘기네요. 네, 앞서 몇 차례 연장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조처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9월부터 발효가 됐었는데 원래는 작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올해 1월까지로 한번 연장이 됐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유예 조처를 6월 말까지로 두 차례 더 연장을 했었습니다. 집세를 내지 못해 세입자들이 거리에 나앉게 될 것을 우려한 조처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연장이 이렇게 됐지만 이젠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고 있으니까 한 달만 더 연장하겠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네, 백악관은 정부의 코로나 관련 조처들이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왔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주에 세입자 퇴거 중단이나 주택담보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주택 압류 금지 등은 일시적인 조처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주택 퇴거 중단 조치 연장과 관련해서 의회 쪽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최근 일부 연방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과 월런스키 CDC 국장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세입자 퇴거 조치를 연장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 아야나 프레슬리 의원, 지미 고메스 또 코리 부시 의원이 이런 움직임을 주도를 했는데 이들 의원들은 올해 3월 시행에 들어간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안, 일명 미국 구제 계획에서 할당이 된 470억 달러 상당의 긴급 임대료 지원금이 세입자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관련 조처를 더 확대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들 의원은 왜 정부 조처의 연장을 요구한 건가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 갑자기 중단이 되면 코로나 사태로 특히 피해를 본 일부 소수계 주민들에게 더 불균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를 없애고 세입자들이 자동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저소득 세입자라고 해서 무조건 퇴거가 유예되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네, 퇴거 조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CDC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세입자는 우선 CDC에 제시한 자격 요건에 자신이 포함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고 강제 퇴거 중단 요청서에서 퇴거 조처가 취해지면 다른 주거 선택안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청서에 서명한 후에 집 주인에게 이걸 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이 소수계 주민 등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번 정부의 연장 조처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쪽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전미 저소득 주택연합의 다이앤 옌텔 회장은 이번 조처는 도덕적, 재정적, 정치적으로 분명 옳은 일이고 공중보건 차원에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할 조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집세를 받아야 하는 집주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집주인들은 연장 조처에 조금은 반대하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일부 임대주는 정부의 퇴거 중단 조처에 반발을 해서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정부가 퇴거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연체된 집세, 이 렌트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 임대료 지원금을 배분하는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